이 종목은 대체 왜 탑7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생명과학, 그리고 삼성출판사,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등해서 7개 종목 들여다볼게요. 엔터주 먼저 보겠습니다. 일찍 강하죠? 시작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상승폭 물론 좀 줄인 종목은 보이긴 합니다만요.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그리고 여기에 뭐 블랙핑크 등등등등 수많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 많이들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그들의 음원 콘텐츠들이 세계 각지에 널리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 기대감, 또 여기에 음원 시장에서 창작자들이 보다 많은 몫을 챙겨갈 수 있게끔 음원 징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성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며 관련주들 중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NC 엔터가 제일 많이 오르네요. 9%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총에 들어서 흐름 괜찮죠.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 그룹과 손잡고 이 수소차 협력에 나서겠다라는 뉴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또 튀어오릅니다. 국일재직, 종이업체가 왜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수소 배터리 등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베이스 페이퍼라는 것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관련주를 부각되면서 강한 모습이고요. 상하 프론테크도 3%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오는 거 하나 볼게요. 금호석유입니다. 꽤 잘 나오려나 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37%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자회사의 패널 유도체 사업 좋은 실적 나올 것이고 합성고무 업황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 나옵니다.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전망 힘을 얻고 있고요. 5%대 강세입니다. 애경사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언급되던데요. 저희도 볼게요. 이 시각 현재 7% 넘는 상승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장중 거셌어요. 이 업체 캐라시스 샴푸로 유명한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주가 끌어올린 건 샴푸 아니고 화장품입니다. 여성분들께서는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견미리 팩트라고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많이 판매됐잖아요. 일본 홈쇼핑으로 진출했는데 첫날에 완판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 받아요. 장중한 때는 19% 급등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66,100원입니다. 삼성출판사 보겠습니다. 유아교육 브랜드 핑크퐁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콘텐츠 처음 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보다 보면 중독성이 진짜 있긴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어떤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매출 증가 끌어가고 있고요. 자회사에 대한 성장 기대감 큽니다. 3%대 강세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 석 달 사이에 주가가 더블이 됐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가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2분기에도 좋을 것이고 근데 그 요인이 이 회사의 성장 1등 공신이 비디비치라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중국인들의 선택 속에 면세점에서의 매출 진짜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19만 3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 둘 다 볼게요. 3%대 강세 티슈진은 현재 진행되네요. 무릎 골관절염 신약 인보사K가 이제 해외로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해 11월에 이제 국내에 출시됐었고 이제 해외 시장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톡톡스탁 송병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눌 거지만 일단 시장이 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서요. 그렇죠. 이렇게 양시장이 또 1% 넘게 밀리고 있는데 이 이유를 좀 어디서 볼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코멘트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시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도 오전에 좀 강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이제 오후장부터 다시 밀어버리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시장이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속기가 쉬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지금 경협주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주들로 인해서 견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1차 이벤트가 끝나버렸고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또는 타국의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을 꺾겠다 하면서 20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이 조금 우려를 한다. 그래서 이제 주도 섹터가 지금 없는 시장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일어나면서 이 중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흥국 시장인 우리나라의 시장도 영향이 있다. 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을 이길 수밖에 없으면 이기려면은
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기업이라던가 또는 다른 나라가 중국에다가 설립하는 기업들을 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달러 강세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 수출주들이 좋아야 되는데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게 선방하지도 못하고 있고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2,400포인트가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좀 많이들 이제 속으셨어요. 근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400포인트가 딱 지지가 되는 것처럼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한번 수급을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동안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시장이 개인들의 영향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기관들도 매수가 잡힌 게 이 긍정적인 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까지 시장을 하락을 했을 때 좀 영향이 있었던 공매도분에 대한 쇼커버링이다. 단순 쇼커버링으로 좀 해석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던 거 다 되돌려 놓고요. 코스닥은 어제 올랐던 거 반 되돌려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강한 종목들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저희는 또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잘 봐도 될런지 그렇게 엄청난 이슈인 건지 한번 살펴주십시오. 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도 한번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이고 실제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많은데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이슈가 됐던 게 몽골이라던가 마카오에다가 이 인보사케를 수출을 성공을 했다. 네. 그러니까 티슈진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이 첫 성공을 한 거거든요. 사실 작년만 해도 일본에다가 기술 수출을 하려고 했으나 이 FDA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계약 취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자들 시장 속에서는 티슈진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 4월 달부터 해서 상당히 주가가 급락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제 티슈진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도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제 이슈가 됐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국내에 있는 특허권이 2020년 5월 달에 만기입니다. 이게 2025년까지 5년 정도 연장이 됐다는 부분들도 네.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어제 시간에서도 한 3% 정도 강세를 보여줬더라고요. 독보적인 영향력을 5년 더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이 티슈진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인보사 같은 경우 효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주사 한번 맞으면은 이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한 1, 2년 동안은 이 따로 치료를 안 하셔도 될 만큼 이 효능이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 100억 정도 매출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신약이 한 100억 정도 달성이 되면 블록버스터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상승분을 좀 토해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이 이렇게 되기 전에 윗골이 달면서 조금 상승폭을 많이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괜찮나요? 이에 대한 기대감 물론 오른 것도 없지만 다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바닥은 찍었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꼬리를 달았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 악화로 인해서 이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편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조금 던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꼬리를 달았지만 앞으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견은 좋아요로 좋아요로 찍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티슈진이랑 코오롱 생명과학 둘 중에는 어떤 것이 더 매력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티슈진 가나요? 티슈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네. 계속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볼게요. 이거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인가 싶긴 한데 요즘 잘 가는 게 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뽑아봤습니다. 분석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시장 트렌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 가는 종목들을 올라타가지고 추가 수익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전략들을 많이 내세우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상승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내일 신라면세점이나 또는 이제 신세계 면세점이 어떤 게 인천공항에 들어서
들어서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오는데 신세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운영 노하우에 있어서 좀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세점보다 조금 더 입찰 가격을 높여서 지금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을 반납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이 비디비치라는 이 화장품 브랜드가 상당히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비디비치 중에서도 이 화장품 모델을 또 송지효 씨로 쓰면서 이 중국 시장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공략을 잘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고가 의류 브랜드에 대한 판매도 좀 증가한 부분 2분기 실적도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세점 관련 이슈는 진짜 내일장에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 주가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는 애들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는 조금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이 양봉 장대 양봉을 유지하지 못하고 꼬리를 길게 달았다라는 것은 내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우리가 시그널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계속 가지고 계실 텐데 그쵸. 익절가를 좀 설정을 해본다면 이 구간 무너지면 좀 빨리 좀 현금화하라. 네. 어떤 구간 볼까요?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쵸. 예. 이제 매도하실 필요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저가에서 매수하셨다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 15만 원, 16만 원 부근, 17만 원에서 16만 원 부근까지는 조금 버텨보셔도 될 것 같고 조금 그래도 고가권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셨을 때는 5일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참고할게요. 예. 네. 의견은 저희 그럼 글쎄요로 글쎄요로 찍고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출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종목도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이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자회사 실적이 좋을 것이다. 자회사가 뭐 있어요? 자회사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트박스. 네. 아트박스 패시점. 많이 그쵸 패시점으로 네네. 많이들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그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라는 자회사에서 개발한 이 핑크퐁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이 핑크퐁에서 이 상어가족이라는 이 동요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네. 음식점에서도 실제로 이 아이가 울면 부모님이 이 노래를 좀 틀어주시면은 맞아요. 그쵸. 중독성이 상당히 맞아요. 있기 때문에 지금 뽀로로급으로 좀 인기가 아이들이 높아졌다라고 넋을 놓고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불러보니까 중독성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핑크퐁 IP를 활용을 해서 왕구라던가 그다음에 뭐 신제품들을 왕구 뭐 뮤지컬 같은 걸 좀 출시를 해서 이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를 한번 내다보죠. 삼성출판사 뭐 물론 최근 한 달 사이에 조금 올랐나? 하지만 엄청 올랐네라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니까요. 네. 추가 상승 가능해요?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네. 이것도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 오늘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000원 초반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글쎄요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갭을 좀 메우는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출판사 글쎄요 찍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애경산업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뭐 화장품 얘기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애경산업에 대한 판단은요? 일단 애경산업이 오늘 올랐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유통주라던가 이제 화장품주가 오늘 대체적으로 강세였어요. 그렇죠. 예. 성격이 조금 이쪽으로 또 치우쳐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자들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 방어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이 소비재를 담당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던가 유틸리티, 뭐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을 좀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애들을 좀 보기 때문에 이 애경 산업도 조금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견밀 이펙트가 일본에서 또 완판이 됐고 국내에서는 지금 홈쇼핑 돌리다 보면 항상 견밀 이펙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트렌드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나중에 경쟁사에서 유사한 제품이 나왔을 때 이 경쟁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이에 때문에 대한 부담? 예. 또 보호예수 물량 언제쯤으로 예상이 될까요? 보호예수 물량은 한번 보통 그 검색해봐야 되나요? 6개월에서 1년 내에 네네네. 출하가 풀리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도 출하가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출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뭐 상장된 지는 한 석 달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일정 좀 챙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이것도. 성장성은 좋지만 그래도 네. 투자 관점에서 글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나오는 것이 지금 하나인 거죠? 하나입니다. 뭐 티슈진입니다. 티슈진이었죠? 네. 예. 그럼 이렇게 좀 내일장의 탑픽은 코롱 티슈진으로 확정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장 또 많이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장 마감 가격 확인하고 또 내일을 좀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신 앵커 연결하겠습니다. 오후 들어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양시장 상황입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반등 나오더니 오늘 다시 한번 쭉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하락하며 2,337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저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1.76% 하락한 825에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11% 오름세 상승하면서 지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호실적 소식과 함께 매수가 쏠렸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 IT주 나란히 상승하면서 장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볼까요? 어제에 이어서 추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신라젠, 메디톡스 4에서 5%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트른 헬스케어도 마감 근처 와서 낙폭을 키우더니 2.69% 내리고 있고 다만 CJ ENM 나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증권사 호평을 받아가면서 유일하게 빨간불 95,30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로메드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1.54% 낙폭을 역시나 키우고 있군요. 238,800원에 오늘 장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6월 21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원달러 환율은 이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영향을 크게 받았나 봅니다. 1.08% 하락한 2,33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54% 하락한 827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제한적인 수급도 작용했는데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 1,127억 원, 기관 3,290억 원 순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 내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개인만이 사자를 외쳤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팔았습니다. 외국인 997억 원, 약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쏟아냈고 기관도 7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다 사자를 외치는 모습 살펴지네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사고 있는 섹터는 어떤 게 됐을까요? 오락문화 섹터였고 그중에서도 엔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세가 매서웠습니다. FNC헌터 같은 경우에 9.25% 강세 흐름 연출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장중에 신고가, JYP 엔터테인먼트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는 각각 6에서 7% 강세 움직임이었고요. 지니뮤직도 5.99%나 올랐네요. 자, 이어서 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유가 상승이 동반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주항공 4.35%로 낙폭이 컸고요. 아시아나항공, 하이즈항공, TA홀딩스 역시나 파란불 켜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